네, 여러분 그럼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35쪽의 예 19번을 한번 보죠. 여러분 이런 지문이 나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호화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은 시간이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할 일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호화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부속 논증 1번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보시면 부속 전제는 어떤 식으로 기호화가 되냐 그러면 A 그리고 B이면 C가 되죠. 네, 그 전건 후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부속 전제를 보니까 not C가 나오잖아요. 이건 뭡니까? 후건 부정식으로 되겠네요.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부속 결론 1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지금 생략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결론이든 전제든 생략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ot A 또는 not B가 되는 거죠. 후건 부정식으로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부속 전제 논증이 있다고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부속 논증이 또 하나 있어요.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부속 논증 2의 부속 전제를 D, 그다음에 부속 전제를 E, D하고 E는 합류 논증이에요. 따로따로 여기에 나오는 A를 지지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논증이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D하고 E가 A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우리 뭐 번호로 얘기하면 4번, 5번, 6번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논증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속 결론 1, 부속 결론 2가 다 주전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생략되어 있는 주전제 not A 또는 not B, 그 다음에 또 부속 결론 2는 A였죠. 그러면 여러분 not A 또는 not B, A 선언지 제거법이죠. 그럼 뭐가 남습니까? not B가 남잖아요. 예, 지동설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뭐 이렇게 논증이 이제 3개도 있고 이 3개를 2개로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논증들을 이 논증 구조도 그리는 연습들을 요걸 통해서 한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면은 거기에서 이제 쉽게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논증 구조도를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럼 137쪽으로 가보시면 여러분 여기 다음 논증에서 결론과 전제를 찾으시오. 과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논증들은 단순 논증들이에요. 그러니까 단독 논증이거나 아니면 합류 논증이거나 결합 논증이거나 라는 거죠. 여기 1번은 따라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찾으실 수 있고, 2번은 왜냐하면이 있네요. 예, 쉽게 아실 수가 있죠. 이게 결론 지시어하고 전제 지시어이기 때문에 3번은 뭐 이런 모든 이유에 비춰볼 때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이제 결론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에 이제 숨은 전제를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숨은 결론도 있을 수 있어요. 숨은 전제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2번 보면은 강남에 사는 걸 보니 은희는 부자임에 틀림없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숨은 전제를 강남에 사는 사람은 모두 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숨은 전제를 제시하신다면 이거는 이 논증을 너무나도 허약한 논증으로 만드는 것이고 논박이 쉬운, 손쉬운 논박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호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거는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상대방의 논증에 대해서 배려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남에 사는 사람은 대체로 부자다 이렇게 쓰는 것이 이 논증자에 대한 온당한 대우다라고 하는 거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3번으로 가면은 이제 숨은 결론이 있는데 이 숨은 결론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매우 중요한 것들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 138쪽으로 가면은 4번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여기 생략된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그랬는데요. 이거는 이제 5번입니다. 예, 읽어보시면 여기 이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전제지시어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으로 이제 얘기가 되지만 익숙하지 않은 생물종에 대한 관심이 감소한다면 가장 심각한 생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전제로서 제시가 돼야 이런 결론이 따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5번으로 가면 이 논증을 표준 형식으로 재구성할 때 전제와 결론을 바르게 구분한 것은, 이 정답은 3번인데요. 지금 이 니은이 결론입니다. 지금 기역하고 디귿하고 리을이 이것이 이제 결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니은이라는 결론을 지지하고 있죠. 이 결합 논증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뭐 전제지시어나 결론지시어가 나와 있지 않은 이러한 글들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앞뒤 맥락이라든가 이런 논리적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문해력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영상 세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데 상당히 문화적으로 그렇게 녹록한 처지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해력의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뭐 종이신문도 좀 읽어봐야 되겠고, 긴 글도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뭐 한 패러그래프만 넘어가면은 이제 지치고 못 읽게 되는 이러한 것으로 흘러간다면 아마도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듯이 이렇게 논증 지시어가 없는 논리적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제 결론을 찾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그런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6번으로 가보시면 이게 4번인데 신이 존재한다면 증명되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표준 형식으로 바꿨더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나와 있지만 이건 뭡니까? 후권 부정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결론이 아니라 이제 전제 2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서 나왔던 얘기고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7번으로 가보면은요, 부속 결론 또는 이제 주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추가해야 될 숨은 전제는 뭐냐 그랬는데, 여러분 부속 결론, 주결론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것은 지금 단순 논증이 아니고 복합 논증이고, 그래서 부속 결론이 있고 주 결론이 여기서 그래서 있는 거죠. 결론 2개가 나오니까 논증이 2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읽어보시면 여러분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따라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결론 지시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은데, 뭐 넘버를 매기면 뭐 처음에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하면 1번이 2번을 지지하는 이게 단독 논증이에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이 그 다음에 2에라고 하는 것을 3번으로 넘버링을 해놓으면 2번하고 3번이 이 주전제로서 결합해서 주결론인 4번 따라서라고 하는 그 이하를 갖다가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속 결론은 2번, 주결론은 4번이 되겠고,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숨은 전제를 찾아보면 4번입니다. 이성적 분별력을 갖춘 후에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도덕적 주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해야 하겠죠. 8번은 뭐 이렇게 썩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올바르게 구별한 것은 1번이고요. 그냥 제가 힌트만 좀 드리겠습니다. 2번은 이 나의 결론은 디귿입니다. 그리고 3번 다의 결론은 기역이고 4번 나의 결론은 디귿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5번은 라의 니은과 기역은 이 결론인 디귿을 지지하는 전제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론이 디귿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9번으로 가보면 여러분 여기에서 논증에 필요한 요소를 모두 골라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논증을 표준 형식으로 정리하려고 하면, 재구성하려고 하면 군더더기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를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 그러면은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따져보면 쭉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옷에 보면 따라서라고 하는 결론 지시어가 나와 있어요. 아, 이게 결론이구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결론을 정당화하는 전제들이 뭐냐 그러면 미음하고 비읍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 나머지 것들은 뭐냐, 배경 설명이라든가 아니면은 논점을 묻는 문제 제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군더더기죠. 예, 이 논증의 뼈대를 이루는 뭐 결론이나 전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논증에 필요한 요소를 한번 골라보시고 정답 3번이고요. 10번은 이제 16번하고 사실 이제 겹쳐 있는데, 자, 이거 표준 형식으로 재구성해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읽어보시면 리을에 따라서라고 하는 결론 지시어가 있죠. 네, 이게 결국은 여러분 보시면은 기억이 니은을 지지하는 그런 전제, 그다음에 이게 니은이 이제 부소 결론이면서 주전제죠. 그리고 니은하고 디귿이 리을을 지지하는 그러한 준원증의 주전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니은을, 니은하고 디귿은 리을을, 그래서 주 결론은 리을이죠. 그래서 사형의 위협이 종신형보다 살인 범죄 억제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표준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번이 있는데 이 아래 글을 표준 형식으로 재구성해봐라. 이게 바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제 뭐 지동설 틀렸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기에는 논증이 3개나 들어있지 않습니까? 부속 논증 2개 하고 그 다음에 준논증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결론이 3개나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표준 형식으로 바꿔 놓으시면, 우선 여러분이 이거 글을 읽으시면 여기 뭐 저게 없어요. 뭐 논증 지시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주결론, 그러니까 최종 결론을 찾으려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논리적인 관계를 따져봐야 이게 결론이 나옵니다. 금년부터 강화되는 매형 검사가 저소득층에게는 심각한 부담이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을 안고 있는지. 저소득층은 오래된 중고차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오래된 중고차가 공기오염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것이죠. 왜냐하면 뭐 당연히 이제 배출가스에 대한 기준들이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에 저소득층의 중고차가 매형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금년부터 강화되는 매형 검사가 저소득층에게는 뭐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또한 그랬죠. 네. 매형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형 검사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F가 이 전체적인 논증의 주결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매형 검사도 강화해야 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동시에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부담이 너무 크고요. 그 부담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여기서 지금 여러분 보면은 그 D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B하고 C가 이 매형 검사와 관련된 이 고비용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면서 B하고 C가 D를 지지하고 있는 전제들입니다. 거기에다가 E는 D와 함께 A를 지지하는 또 전제들이죠. 이게 이 D는 부속 결론이면서 E는 따로 이제 전제예요. 그래서 B, C는 결합해서 D를 지지하고 D하고 E가 각각 합류 논증으로 A를 지지하고, 이 A는 주전제이면서 부속 결론이죠. 뭐 부속 결론 2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D가 부속 결론 1이라고 해도. 그리고 주결론이 이제 F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고
이러한 표준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이 논증이 일목요연하게, 간결하게, 명료하게 여러분한테 이제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 뒤에서도 있는데 12번으로 여러분 가보시면 요거는 이제 5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시고 13번은요. 이런 문제 유형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기역, 니은, 디귿 요것만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데 기역을 보면은 A이면 B다예요. 니은은 지금 빈칸이죠. 디귿을 보니까 뭐냐면 그러므로 A이면 C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게 나오는 걸 알 수 있냐? A이면 B다. 그 다음에 B이면 C다. 그러므로 A이면 C다. 라고 하는 이러한 연쇄 논증으로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읽어서 해결해 보실 수가 있고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많은 얘기들이 이제 있지만 이게 군더더기나 이런 거를 제거하고 나면 남는 전제와 결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읍의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 지시어죠. 때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누군가를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결론을 지지하는 전제들은 무엇일까요? 리을하고 미음이 됩니다. 그래서 리을, 미음이 결합해서 비읍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들은 뭐냐 그러면 뭐 약물 중독자들을 봐. 이런 게 무슨 전제나 결론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군더더기예요. 불필요한 것들이죠.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누군가를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지지하는 거는 생활은 완전히 망가지고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조기 사망자들이 있다는 거죠. 또 이제 범죄까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고 여러분 이게 15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부속결론과 주결론의 쌍이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게 일단 부속전제가 2번, 3번, 4번이 부속결론 5를 지지하고 결합해서요. 5번이 6번을 지지하고 6번이 7번을 지지하고 이 7번이 주전제이자 부속결론이에요. 그리고 주결론, 최종 결론은 바로 1번입니다. 개인의 부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이제 말씀만 드리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6번은 10번하고 아까 같은 얘기를 한 거고 옳지 않은 건 5번입니다. 니은은 주논증의 결론이 아니라 부속논증의 결론이면서 주논증의 전제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17번이 상당히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표준 형식으로 이것을 재구성하신다고 해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요 17번하고, 그 다음에 여기 19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그, 논증의 표준 형식, 논증 구조도라고 하는 것을 그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점들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 17번은 3번. D하고 G는 부속 결론이자 주전제다라고 했거든요. 요게 이제 정답이 되고,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종 결론, 주결론은 뭐냐면 H입니다. 그러니까 D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질 것이다 라고. 요 I는 H를 따로 지지하고 있는 그러한 또 전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냐하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이, 지금 B 앞에도 왜냐하면이 있고 D 앞에도 그러므로가 있고 H 앞에도 그러므로가 있잖아요.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논증 구조도를 작성을 해보시면 B는 A를 지지하는 그러한 전제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A하고 C가 결합해서 D를 지지하고 있죠. D가 결론입니다. 이게 부속 결론. 거기에 따로 또 그 부속 논증이 있는데 E하고 F가 결합해서 G를 지지하죠. 그래서 DNA는 삼중 나선 구조를 가질 수가 없다. 여기서도 이제 따라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결론 지시어가. 그래서 D하고 G가 또 결합해서
최종 결론, 주결론인 H를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논증 구조도가 나오죠. B가 A를 지지하고 A하고 C가 결합해서 D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E하고 F가 결합해서 G를 지지하고 그러니까 D하고 G가 최종 결론인 H를 지지하는데 여기 D하고 G, H는 어떤 관계냐? A 또는 B, not A, 그러므로 B라고 하는 선언지 제거법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논증이 등장하는 걸 아실 수가 있죠. 18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인데 여러분 여기 리을하고 미음이 기억을 지지하고 있는 전제들입니다. 지금 이 기억이 그 학생들에게 어법에 맞는 문장을 쓰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 일선학교 교사들이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도전이다, 이렇게 이 결론인데요. 어법에 맞는 문장을 통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격조 높은 글쓰기가 아니다. 문법의 규칙에 따라서 뭐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 어법에 맞는 문장에 대한 정의예요. 이런 것도 다 군더더기죠. 그래서 어법에 맞게 분명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글쓰기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을하고 미음이 여기 지금 그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전제지시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리을하고 미음이 기억을 지지하고 있는 그러한 논증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어법에 맞는 문장 얘기는 정의로서 우리가 군더더기 문장이고 전혀 불필요한 요소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고 19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는 지금 여러분 그 정부는 모든 국민을 위해서 금연 정책을 강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국민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흡연자가 있고 비흡연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 이 글을 분석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두 개의 부속 논증이 있는데 디귿하고 리을이 합류 논증입니다. 각각 니은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비읍하고 시읒이 각각 미음을 지지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주전제이자 부속 결론인 니은하고 미음이 결합해서 기억이라고 하는 주결론을 지지하고 있죠. 정답은 여기 지금 잘못된 거는 2번인데 여러분 여기 니은, 흡연이 흡연자에게 절대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금연정책 실시의 가장 큰 이유다라고 하는 거고 미음은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과 관련된 문제도 심각하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부는 모든 국민을 위해서 금연정책을 강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결론을 니은하고 미음이 지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하고 조금 넘어갈 건 넘어가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논증 구조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 한번 53쪽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제 그 시간 관계상 다 풀지 못했는데 53쪽에 19번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이 19번은 나중에 건전성 문제제기하기라고 하는 데서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제 87쪽 가서요. 근데 일단 여러분 여기 보기를 보시면 이거를 갖다가 기호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A 그리고 B, A이면 C, B이면 C, 그러므로 C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보시면 타당하게 도출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 부당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그러한 어떤 대치규칙, 함축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A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이 A 또는 B로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에 제가 설명은 안 해놨는데 A 그리고 B이면 A이다. 뭡니까 이게 여러분? 연원지 단순화예요. 그 다음에는 A이면 A 또는 B다라고 해서 이 선언지로 바꿀 수가 있죠. 어떻게 됩니까? 선언지 첨가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연원지 단순화하고 선언지 첨가법을 하게 되면
결론 C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부당한 게 아니라 타당한 딜레마 논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그렇게 알아두시고, 가하고 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우리가 건전성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A이면 B다 그러면은 A이지만 not B인 경우가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거든요. 여기에 지금 가하고 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0번으로 여러분 가보시면, 이 타당한 논증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타당한 연역 논증, 부당한 연역 논증을 얘기하는 건데, 가는요, 제가 이거 그냥 바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A이면 B 그리고 C, not B. 그러므로 not A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타당하냐? 타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B 그리고 C가 A이면 B 그리고 C죠. 그러면 B 그리고 C이면 not B, B 그리고 C이면 B라고 할 수 있죠. 연원지 단순화로. 그렇죠.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A이면 B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후권 부정식으로 not B이면 not A. 그래서 이건 타당합니다. 타당한 논증이고, 나는요, A 또는 B이면 C인데 not A 그리고 not B. 그러므로 not C다. 이건 정권 부정의 오류죠. 이건 부당하고, 다번으로 가시면 A이면 B예요. B 또는 C이면 D 그리고 E. 그러므로 A이면 E. 이게 나오냐 그러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선언지 첨가법하고 연원지 단순화를 하게 되면 타당하게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자, A이면 B죠. 그러면 B이면 뭘까 될까요? 선언지 첨가법으로 B 또는 C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B 또는 C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 또는 C이면 D 그리고 E고, D 그리고 E이면 연원지 단순화로 E를 나오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A이면 E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선언지 첨가법하고 연원지 단순화를 사용하시면 가하고 다가 타당한 논증이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계속 풀어 오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고, 21번을 여기 알파, 베타, 감마 이러는데 그냥 A, B, C, D로 제가 바꿔놓으면 기억 있지 않습니까? 기억은 not D, D는 B 또는 D, 디귿은 not G이면 A, 리을은 B이면 not G예요. 이거 그냥 1, 2, 3, 4로 한번 해보죠, 여러분. 5번은 뭐냐면 1번, 2번의 선언지 제거법 있잖아요. 1번이 not D고 2번이 B 또는 D잖아요. 그러니까 B죠. 예, B 또는 D에서 not D니까 B, 선언지 제거법으로. 그 다음에 6번은 뭐냐 그러면 4번, 5번의 정권 긍정식으로 가보죠. 4번은 B이면 not G죠. 5번은 B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not G가 나오는 거죠. 7번은 3번, 6번의 정권 긍정식으로 가면 3번은 not G이면 A인데 6번이 not G잖아요. 그러니까 not G니까 A죠. 그래서 B not G A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감마 행성은 이제 그 침공을 안 하고 알파하고 베타만 침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또 나눠드린 그 과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1번 문제 있잖아요. 1번 문제는 정답은 2번 B인데 여러분들이 딴 거는 다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기억에 A와 B 모두 문을 열지는 않았다. 이걸 어떻게 기호할 거냐는 거예요. A와 B 모두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면 not A 그리고 not B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는이 들어가니까 A 또는 not B, not A 또는 B라고 이렇게 두 개의 기호화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B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문제 2번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이기도 한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따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문제 3번은요. 이것이 이제 그 딜레마 논증인데 이거의 건전성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데,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를 곧잘하는 첫째 덕분에 기쁘고 시험 기간이 아니면 성격이 좋은 둘째 덕분에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렇게 슬픔에 빠져서 불면을 밤을 보내는 어떤 분이
저였고,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전해줬던 사람이 제 아내였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수업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